여기 한국 비행기를 처음 타본 캐나다 승무원의 충격적인 고백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기내 행보 때문에 결국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나르던 도중 결국 기장에게 제발 다시 캐나다 공항으로 돌아가 주라고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는데요. 그 영상은 그대로 전 세계인들의 SNS에 퍼졌고 그 화살은 생뚱맞게 중국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과연 한국으로 가던 캐나다 승무원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메리사라고 합니다. 그날은 캐나다에서 홍콩으로 떠나는 비행 날이었어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멕시코 승객이 제게 다가오더니 한 남자 승객을 말려달라고 요청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멕시코 승객은 매우 흥분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따라가자 한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자 승객이 의자 등받이를 한껏 뒤로 젖힌 채 누워있더라고요. 멕시코 승객은 그에게 얘기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젖힌 동양인 승객과 눈높이를 맞추고 정중하게 의자 등받이를 바로 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기 시작하더니 속사포로 삿대질까지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의자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먼저 등받이를 젖혀서 불편하니까 나도 뒤로 젖혔을 뿐이에요. 따지고 싶으면 앞 사람한테 얘기하던지. 손님, 앞에 있는 분은 등받이를 바로 한 상태이신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출발하려면 등받이를 바로 하셔야 하니 부탁드립니다. 다 뒤로 젖히라고 만든 의자인데 왜 못 젖히게 하는 건데? 진짜 이상하네. 절대 못해요. 불편하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러는 게 불편하면 1등석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다른 승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면서 말이죠. 자세히 보니 이 동양인 승객은 탑승구에서 새치기했다가 다른 승객과 다퉜던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는데 탑승구에서부터 말썽이더니 이제는 기내에서까지 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한국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어서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중국인이었던 거였어요. 화를 참고서 다시 의자를 바로 해달라고 하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정당하게 비싼 돈 주고 탄 거라고. 그러니 이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 권리 아니야? 비행기 안에서 시중이나 드는 노예 같은 승무원 주제에 감히 승객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당신 내일부터 승무원 일 그만하고 싶어? 여기 담당자 불러와. 내가 피해당한 만큼 보상이라도 받아야겠으니까. 이건 명백히 동양인 차별이야. 그의 황당한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침착하게 다른 승객도 있으니 배려를 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이런 사소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고개까지 숙이며 부탁한 게 통했는지 갑자기 순순히 알겠다며 자리에 앉더군요.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고서 안도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항공정비사가 급하게 기내로 올라오더니 저를 지나쳐 조종석으로 가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멀뚱히 서 있었는데 곧바로 들려오는 안내방송에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홍콩으로 가는 비행 운행이 취소됐다는 방송이었어요. 승객들이 술렁이는 사이 승무원 선배들도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빠르게 조종실로 가서 확인했는데요. 비행기 엔진에서 이리한 동전이 발견됐다지 뭐예요? 그 동전을 꺼내려면 엔진 기기를 뜯어내야 한다는 말에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엔진에 동전을 넣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기내에 있던 모든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수십 번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기내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일정이 급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알아봐 주어야 했고 그게 아닌 승객들은 숙소를 예약해 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공항 CCTV를 통해 범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중국인이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더라고요. 의자 등받이 사건 승객과 이 사건의 범인은 다른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항공편으로 홍콩에 가버린 상황이라 일이 더 꼬이게 되었지만 항공사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그 중국인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비행기 이륙을 앞두고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안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더군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요상한 그들만의 풍습에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의 그놈의 행운의 동전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저희 항공사가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엔진에 동전을 던진 중국인 승객이 소송당해서 약 $8,000,
하나로 약 8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 항공사도 그 중국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손해가 막중했습니다. 엔진도 손상되고 승객들의 숙소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주느라 약 2만 달러를 손해보았어요. 하나로 무려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재판에서 아니, 저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랑 캐나다 문화가 달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게다가 뭐 죽은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아니, 다친 사람도 없었잖아요. 엔진에 동전을 던지지 말라고 항공사에서 사전 공지조차 해주지 않았으니 항공사 잘못 아닌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미리 말 안 해준 항공사 잘못입니다, 판사님.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더군요. 저는 중국인의 이기적인 마음을 재판 과정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예전에 공공질서를 해친 혐의로 10일간 행정구류에 처했던 전과도 있는 전과범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재판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고 그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해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숙소에 있던 승객들을 모셔와 홍콩으로 안전하게 보내주어야 했거든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문제없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었는데요. 기내 등받이 사건 주인공이었던 중국인 승객이 제게 앙심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제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발음이 부정확하다며 못 알아듣겠다고 비꼬더니 기내식 나눠줄 땐 서빙카트 소리가 크다며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 중국인 승객이 앉아있는 옆을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덧붙이면서 나중에는 화장이 천박하다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고 참던 와중에 그가 저를 5번째 호출했는데요. 야야야, 이거 보여? 당신이 준 샴페인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내가 이거 마셨으면 어쩔 뻔했어? 승무원이 이렇게 위생관념도 없고 조심성이 없어도 되는 거야? 직업 정신도 없는 사람을 기내에 배치하면 피해는 우리가 다 보는데. 나 이 일 그냥 안 넘어가. 본사에 바로 컴플레인 넣을 거라고, 내가. 그는 제 앞에 머리카락을 보이며 노발대발했지만 전혀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고 있는 머리카락은 짧고 굵은 본인 머리카락이었거든요. 심지어 기내에 있는 승무원 중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짧은 머리도 없었습니다. 다들 헤어젤로 잔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상태였죠.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머리카락은 고객님 머리카락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여객기 안에 있는 승무원 중 검은 머리를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샴페인은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내가 지금 일부러 내 머리카락을 뜯어서 샴페인에 넣었다 뺐다는 소리야?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고객을 이딴 식으로 상대해? 너보다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해. 중국인 승객의 언성에 주위에 있던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딱딱한 말투로 맞받아쳤는데요. 그는 벌개진 얼굴로 와, 나 진짜 내 돈 주고 이런 일을 당하다니. 진짜 동양인이라서 당하는 것 같아서 열받네. 너 이리 와봐. 라며 제 얼굴에 샴페인을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구멍이란 구멍에 샴페인이 들어가자 기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 중국인 승객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기내에 있는 승무원을 전부 불러댔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승무원에게 기어이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저는 찐득한 샴페인을 물티슈로 닦아내면서 직원 휴게실 벙커 안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눈물이 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 무사히 도착하고 진상 중국인 승객은 우리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었어요. 하지만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인 승객들에게 당한 사건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거든요. 항공사 취직 후 첫 비행에 들떠 있었는데 1등석에 탄 한 중국인 승객이 안전 점검이 끝나자마자 전자 담배를 피워 난항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기내에 담배 연기가 퍼져서 부기장님이 다급하게 순환팬 버튼을 누르려던 게 그만 다른 버튼을 잘못 눌러서 기내 산소 부족으로 비행기가 7,000m까지 급하강했었어요. 중국인 승객들 때문에 저희 항공사 승무원들은 기내에 중국인 승객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생사를 오가게 만드는 주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승무원이란 직업을 가진 이상 인구수가 막대한 중국인을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온타리오주에도 중국인 거주자가 3,000명 정도였거든요. 백인과 흑인 다음으로 많은 게 중국인이었습니다. 캐나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양인 승객이 중국인이었죠.
시간은 흘러 다시 스케줄표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걸리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선배가 한국행 비행기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다른 선배들도 전부 한국행 비행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의아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해봤자 중국 옆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던데. 땅덩어리 넓은 중국인들의 행실을 보고도 동양인을 바라는 선배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항공사에서 승무원들에게 특정 나라의 승객을 편애하지 말라는 방침도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 방침이 생긴 이유도 중국인 승객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 한 중국인 승객이 승무원들이 한국인 승객에게만 친절하게 대한다며 본사에 불만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승객에게 동등하게 대합니다. 심각한 진상이 있을 때 그들에게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할 뿐인 거죠. 아무래도 본인의 실수는 생각하지 못하는 중국인 승객의 짓이 틀림없다며 저희끼리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 선배들이 유독 한국인 승객을 원한 건 사실이었지만 승객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리는 없었죠. 스케줄표를 받고 저는 좌절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스케줄이 꽤 많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선배들이 객실장님에게 아부를 떤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동기들만 이렇게 중국행 비행이 많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비행 예정인 승무원 선배들이 단체로 해산물 요리를 먹었다가 장염에 걸려 입원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객실장님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다른 승무원들에게 일정을 배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이번 달 휴일 중 이틀 정도만 선배들을 대신해 대타를 뛰어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 나오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를 포함한 동기 3명의 승무원과 함께 기내에 올랐는데 한국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우리 기수는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 적이 없었는데요. 선배들 없이 저희끼리 비행하는 일도 처음이라 긴장과 걱정이 앞섰는데 선배들도 객실장님도 한국행 비행기라서 다행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선배들이 왜 그토록 한국행 비행기를 원했는지, 우리끼리 첫 비행인데도 왜 다들 이렇게 안심하는 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인천 비행날, 탑승구에서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데 표에 적힌 승객 명만 보아도 한국인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한국인들은 이름에 김, 박, 이, 최 등이 성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이때부터였습니다. 거칠고 시끄러우며 자칫 잘못하면 화났다는 오해를 하게 되는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는 훨씬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들이었어요. 표를 확인하고 비행기 타러 갈 때마다 한국인들은 저에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간단한 인사를 꼭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줄 서서 기다리는 승객들은 여권도 미리 준비해서 표 확인하는 시간을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표를 확인하다 보면 캐리어를 열어서 짐을 전부 뒤진다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중국인들은 막무가내로 표를 꺼내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을 응대할 땐 그런 사소한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더군요. 심지어 새치기가 일상이던 중국인들과 달리 얌전히 자기 순번에 맞게 기다리는 한국인 승객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선배들과 객실장님이 걱정하지 않던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한국인들의 매너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기들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얼굴에 활기가 돌면서 승객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기내에서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기내식 준비할 시간에 한국인 승객들은 간이 테이블을 미리 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전에 음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미 음료를 마신 승객들의 경우 간이 테이블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내식 카트를 끌고 가서 항상 다시 간이 테이블을 펴달라고 안내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비행기가 상공으로 올라가면 기내가 매우 건조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 목이 갈라지고 계속 헛기침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한국인 승객들은 우리가 2번 안내하지 않게 배려를 참 많이 해주었어요. 중국인 승객들을 상대했을 땐 말씨름은 기본이고 절로 목소리가 커져서 일정이 끝나고 나면 병원을 찾는 동기들과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인 승객들이 있는 기내에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고 업무도 쉽고 빠르게 끝나더라고요. 저와 동기들은 휴게실에 모일 때마다 한국인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내식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항공사 기내식은 일반적으로 육류와 해산물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승객의 과반수가 육류를 택해 해산물만 남았을 때 다음 승객이 육류를 원하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중국인 승객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고 본인이 먹고 싶은 기내식을 주지 않는 저희에게 욕을 퍼붓고는 했죠. 육류 기내식을 해산물보다 늘려도 이러한 컴플레인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에게는 기내식 배급이 기피하고 싶은 업무 중 하나였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선배들도 없이 동기끼리 비행할 때 육류 기내식이 전부 떨어진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한국인 승객에게 해산물 기내식을 어필해 보았지만 그 승객은 육류 기내식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인 승객에게 같은 이유로 크게 컴플레인을 받았던 악몽이 떠오르면서 머리가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해산물 도시락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그 승객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 육류 도시락이 다 떨어져서 지금 육류 도시락 재고가 없습니다. 수량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오늘따라 육류 도시락을 원하시는 승객들이 많아서요. 대신 디저트를 먼저 선택할 기회를 드릴 테니 해산물 도시락을 드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아, 그랬군요. 제가 죄송해요. 전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해산물 도시락으로 주세요. 디저트 우선권을 주신다고 했으니 제게 고개 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인 승객의 대답에 심금이 울렸습니다. 어떠한 불만도 없이 오히려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는 말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동기에게 남은 기내식 배급을 맡기고 휴게실로 가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고와 고충을 이해해주는 승객들은 중국행 비행기에서는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와 동기들은 한국인 승객들에게 도착할 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입 이후로 오랜만에 느끼는 책임감과 사명감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승객들이 취침을 준비하길래 조명을 조절해 주었는데요. 갑자기 정적을 뚫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저와 동기들이 소리를 쫓아갔어요. 아기 엄마는 아기가 열이 난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놀랐는지 아기는 기내 바닥에 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아기 엄마가 저희에게 도움을 청해서 응급키트를 가지고 왔지만 현장 응급 상황을 직접 대면한 적은 처음이라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아기는 울음을 그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아기 엄마도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끄러움을 참지 못한 한국인 승객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는 저희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길래 따지려고 온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 얼른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먼저 선수쳤는데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방관 김지훈이라고 소개하기에 깜짝 놀랐어요. 자격증까지 보여주면서 아기의 상태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응급 키트와 본인 가방에서 꺼낸 응급 도구들로 우는 아기를 진찰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김지훈 씨에게 아기를 맡기면서도 내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기가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뀐 탓에 스트레스로 급체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료와 함께 30분 만에 아기를 진정시키기도 했죠. 아기 엄마는 김지훈 씨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했고 그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동기들은 한국인 승객의 지혜와 배려심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인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인만 보면 저절로 호감이 갈 정도였죠. 물론 김지훈 씨만이 아닌 다른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른 모습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행은 물론이고 두 번째 비행에서도 한국인 승객들은 저희를 편하게 해주었거든요. 이제야 선배들이 한국 비행기만 보면 왜 이렇게 사족을 못 쓰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행 비행을 했던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바퀴벌레 같은 진상 중국인들에게 시달리다가 그들과는 180도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동을 넘어 감격에 벅차기도 했었죠.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고 한국인들을 모두 배웅해준 뒤 우리들의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한다고 추천한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어요. 남대문 시장은 국보 1호 숭례문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2014년에 600주년을 맞이한 전통이 깃든 시장이라고 하더군요. 의류뿐만 아니라 식품, 잡화,
수입 상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한국 최대의 종합 시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시장을 둘러보면서 놀란 점은 이렇게 좋은 품질의 상품들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점포의 규모는 작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구조 때문이라더라고요. 밤 11시에 개점하여 새벽 4시가 되면 전국의 소매상들이 성실을 이룬다더군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직진하면 숭례문, 오른쪽은 명동, 왼쪽은 서울역으로 입구 바닥에 안내되어 있더군요. 외국인도 길을 알기 쉽게 해두어서 여행 내내 길을 잃는 불상사를 겪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동기들이 경악했던 점은 점포마다 가판대에 물건을 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더라고요. 물건을 도둑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 누구도 가판대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나 물건을 강탈하는 범죄가 없다고 듣긴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색다른 느낌이더군요. 마치 한국은 다른 행성에 있는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길 중간에 안내해주는 안내인과 안내소가 배치되어 있어서 외국인끼리 방문해도 전혀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남대문 시장 갈치조림 골목이 따로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길거리 음식인 빈대떡과 야채 호떡 등 한국적인 음식을 맛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주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매력적인 한국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캐나다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일정표가 또 나올 텐데 제발 또 한국행 비행을 할 수 있길 기도 중입니다.